자, 강선우 의원 속보 경찰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한다. 근데요, 저 이거 궁금한 게 김경한테는 중재 혐의를 적용했는데 강선우 의원한테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증제 수재 다 배임 증제, 네. 배임 수재 네, 네. 세트로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애초부터 뇌물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아.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가 아닙니다. 정당은 법률상 비법인 사단이라고 해서 네. 사적 결사예요. 다만 국고보조금을 받고 헌법과 정당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되는 공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 정당 내에서 부여되는 지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는 아닙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은 국회의원 아닌 사람도 하잖아요. 네. 생각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네. 애초에 뇌물죄 적용은 힘들다. 그러나 지금 그 강선우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이제 배임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이게 네.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배임수재도 1억 원 이상이 되면은 우리 양형 기준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뇌물보다는 좀 가볍죠. 뇌물보다는 많이 가볍죠. 많이 가볍죠. 많이 가볍죠. 왜냐하면 뇌물이 1억 원 이상이면 특가 뇌물로 가서 1억 원 이상일 때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감경에도 5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배임수재가 우리 대법원 양형 기준상 1억 원 이상이 되면 기본 영역이 2년에서 4년, 가중 영역으로 가면 3년에서 5년이에요. 그리고 이 사안은 가중 영역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3년에서 그렇기 5년. 때문에 네. 강선우 의원이 비록 뇌물죄가 아니더라도 결국 네. 가볍게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근데 경찰이 이게 봐주기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어디까지 이제 여죄를 정확하게 잘 찾아내느냐예요. 저는 최근에 평론하면서 이 김경시 의원, 뭐 강선 의원부터 촉발된 민주당 공천 게이트가 자꾸 강선 의원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를 매우 네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명칭부터가 이제는 사건 제목이 민주당 공천 게이트잖아요. 예. 민주당 그리고 공천 김경 게이트. 서울시의원의 황금 PC에서 네.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그럼요. 나왔다고 하고 네. 뭐 11명이란 말도 그렇죠. 있고. 네. 사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의 실명이 뭔지 그리고 돈이 정말 누구한테 어디까지 갔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강선 의원은 빨리 갈 사람은 가고 그 다음 타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빨리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어요. 영장 그러면- 신청했는데 영장 그러니까 뭐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구속될까요? 발부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찰이 2명을 동시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걸로 봐서 네. 강선우 의원을 그래도 구속시켜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구나 네네. 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강선우 의원 한 명만 구속영장 청구되면 예. 혹시 모릅니다. 네. 뭐 현역 의원이어서 도주할 염려는 없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스트라이크 존이 좀 관대한 판사를 만나서 네. 증거는 뭐 이미 충분히 수집됐다 라는 식으로 기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 이게 김경시 의원과 강선 의원이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되면요 법원 입장에서 2명 다 기각시키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와.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기각 가능성을 굳이 따지자면 높습니까? 김경시 의원은 그렇죠. 자수서를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기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구도상 강선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구도로는 가고 있다. 오케이.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민주당은 당연히 네. 소위 뭡니까 체포 네. 체포동의안이요? 가결시키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이미 민주당에서 제명된 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논의는 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지금 아까 송 변호사 말씀하신 그 함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강선우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느냐. 일종의 꼬리가 된 꼬리자르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경시 의원이 소위 강서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뭐 10몇 명 지금 국회의원 이름이 거명되기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야. 하나가 부각이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덮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야당에서 소위 경각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진짜 김경, 강선우, 김병기 의원 포함해서 이 민주당 공천 게이트라고 해야 된다고 송영훈 변호사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찾아봤는데 관련 발언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다른 있고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자, 아니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많은데 이렇게까지 공격을 안 하는 야당 제1야당도 예전에 별로 없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별로가 아니고요. 여기는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보수 정당이라면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도 소위 스트릿 우파라고 하는 뭐 상당히 그 다양하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 그냥 다독이면서 중심을 견제하면서 가는 거였지, 거기에 휘둘려서 지금 그 표에 연연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은 이상한,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위 소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저 수험생이 공부를 하면서 핵심 문제는 다 빼고 밤만 새고 앉아 있는 거지. 밤은 새요 지금? 밤을 새는 거죠. 누구를 잡을 것인가, 윤리위원회 해갖고 누구부터 잡을 것인가. 그러면 이거 잡을 때 소위 친윤계라고 하는 사람 몇 사람을 끼워 넣을 것인가, 20%를 넣을 것인가, 30%를 넣을 것인가. 근데 머리가 좋아갖고 멀티로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김경이 누구야 지금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너무 심했나? 그러니까 수험생이라고 치면 지금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친구들하고 게임이나 하면서 밤새고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특검 3개 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예. 그거는 답안지는 냈다. 네. 답안지 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늘이 파랗다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원시원한 정우김님과 토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공천 게이트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게이트 의혹이라고 우리 송 변호사가 짚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지선을 앞두고 선거길 분명히 할 거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구속이 되는 그 시점은 언제쯤이 될 것인가, 법적 흐름, 정치적 흐름 감안하여 언제쯤이 될까요? 사실 이 체포동의안을 국회 네. 본회의에 언제 올리냐 나름인데 지금 네. 이제 경찰이 신청했으니까 검찰이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정식으로 체포동의안을 보내야죠. 예.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 언제 본회의하기로 일정을 잡느냐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한 2주 그리고 국회 일정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는 한 3주에서 한 달까지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역대 선례를 보면 그래요. 네. 그 정도 걸릴 수가 있어서 네. 어쩌면은 2월 하순 정도까지 가야지 이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설 있겠다. 한참 지나서까지 지나서. 한다는 예, 거죠. 왜냐하면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도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일이 바로 잡히는 게 아니고 예. 보통 한 4, 5일 정도 걸려요. 예. 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산해 보면은 한 2월 마지막 주까지 가야 될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 사이에 이게 진술이 많이 엇갈리는데, 그러니까요. 야 오늘 나온 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게 이런 그 보도가 나왔어요. 쪼개기 후원 방법을 강선우 의원이 당시 김경 시의원에게 1억 받았다가 한참 있다 돌려준 다음에 이거를 쪼개기로 받아서 후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디테일까지도 코치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네, 어떻게 송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네. 강선 의원이 그 민주당 선배들하고 좀 안 친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와이. 제가 네. 봤을 때. 안 친해서. 왜냐면은 서영교 의원 같은 분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아. 또는 김민석 총리하고 친하게 지낸다든가 네. 뭐 노웅래 전 의원하고 친하게 지낸다든가 그랬으면은 이런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그 김민석 총리가 2억 5천만 원을 그렇죠. 노웅래 의원도 당시에 집에서 3억 원 현금 발견되니까 이거 출판 기념회 등등으로 모은 네. 거다라고 예. 주장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강선 의원도 그런 선배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네. 서영교 의원처럼 국회의원회관에서 버젓이 출판 기념회 열고 거기서 돈 다 다들 찍히고, 네. 돈 봉투 여러 개 넣어가지고 이 억대로 만들 수 있지 않았겠어요? 네. 안 걸리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물론 저는 서영교 의원이 억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예. 국회의원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한 건 엄연히 팩트고 네, 네. 거기서 책값이 25,000원인데 네. 5만 원권 여러 장 들어가는 돈 봉투도 저는 영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게 돈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우리 서영교 의원이 신사임당 일대기를 책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신사임당 일대기를 노란색 표장으로 해서 저 책이 저렇게 오가는구나. 근데 책이 아니고 그게 돈이더라고요. 참고로 서영교 의원은 네. 출판 기념회는 전적으로 출판사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쵸.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네. 국회의원회관 행사는 네. 의원이 관여하지 않고는 대관이 그렇죠. 안 되죠.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 그러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